코로나19 사태에 묻혀 관심이 덜하긴 하지만 4.15 총선이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PK 정치 지형을 결정짓고 차기 대선의 전초적인 성격을 띤 부산 총선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역시 코로나19란 변수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총선 한 달을 앞두고 부산 민주당 후보 18명 전원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에서 평가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20대 총선에 이어 의미 있는 의석 확보로 지역주의를 한 단계 더 극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산 미래통합당은 공천 막바지입니다. 큰 폭의 현역 물갈이를 했지만 참신성에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을 뒤져서 생필품이 된 마스크를 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 무능한 정권인데다가 참으로 부패한 정권입니다. 늦어도 19일이면 모든 후보가 확정되는데 코로나19 대응 등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보수 텃밭을 온전히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양당 모두 코로나19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에게 큰 악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를 계속 정부의 개혁 드라이버를 찬성할 거냐고 하는 사람과 반대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줄 거냐 하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정치가 돼서 실제로 지역 정치는 좀 없어지지 않나. 정의당과 민생당, 민중당도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 선거전을 준비 중이지만 거대 양당 진영 논리와 코로나19 이슈에 묻혀 선거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도 의미가 반감됐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당, 소위 그 비례전문정당 만드는데 함께한 것은 소위 꼼수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어떤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상실하게 된.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제약되면서 정책 인물 경쟁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인물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치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치적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들이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차단되기 때문에. 4.15 총선은 오는 26일,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다음 달 2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더 늘어나 101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101번째 환자는 접촉자군으로 분류됐는데요. 부산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60%가 접촉자, 그러니까 2차, 3차 감염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부산의 코로나 완치자는 51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만하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49명입니다. 이 중 60%에 육박하는 29명이 이른바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2차 또는 3차 이상의 감염자들입니다. 97번째 환자와 99번째 환자는 백화점 동료 직원 사이고 100번째 환자는 97번째 환자의 배우자, 101번째 환자는 100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대화 도중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2차, 3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지만 첫 환자 발생 이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이 일찍 나타난 한 두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동선을 지금 저희가 같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서 어떤 그 다른 데서 감염이 있는 경로가 있는지 이것도 같이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 수도 수시로 바뀌어 감염 경로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첫 코로나19 사망자인 95번째 환자는 당초 접촉자가 4명이었다가 하루 만에 22명이나 추가돼 26명이 됐습니다. 95번 환자의 그 접촉자인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등록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접촉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접촉자가 지금 왜 확대됐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을.
한편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올린 코로나19 추경 예산 3,920억 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지역 제조업 현장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출국과 입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제안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지역 제조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조선 기자재 분야 A업체의 경우 중국 수리조선사에 제품을 납품한 뒤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해 공사 감리와 제품 시운전 등을 해야 하지만 한국인 입국 제한으로 공정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발 제조사 B사의 경우 한국인 입국 제한은 물론 항공편이 축소되면서 원부자재 수출이 원활하지 못해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상의가 긴급조사에 나선 지역 제조업체는 모두 50여 곳으로 입국이 사실상 금지된 중국, 일본, 베트남 3개 나라의 거래처를 두고 해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해외 영업 중단, 현지 공장 공정 차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됐다는 게 상의의 설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상회의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거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장기화될 경우 해외 영업 전반에 걸쳐 손실이 불가피할 걸로 기업들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한 용무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지역 경제계에서도 나왔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때 그런 건강 확인증 발급과 같은 그런 예외적 조치를 시행해서 원활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외교 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무감염 인증제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급 방안을 지시하면서 방역당국도 이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인증제 발급을 하더라도 입국 제한 국가가 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는 140여 곳, 세계 각국의 공항과 국경 폐쇄가 잇따르면서 이로 인한 지역 제조 피해 규모도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 불경 지역에 오는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후보들은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비례통합당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이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도 일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피해를 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상권에서 일하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해운대구와 동래구, 중구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해고 예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을 대상으로 긴급수당을 지원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부산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로 코너에 몰린 산업계에서 희망퇴직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주까지 사내 홈페이지 등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재취업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이번 신청에선 단 한 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지난달 희망퇴직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서 최근엔 일부 직원을 쉬게 하는 휴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 롯데 등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코로나19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전방위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처음 실시한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가 서버 마비 등으로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부산대는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2020년 1학기에 열릴 6,000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상태인데요. 부산대는 재학생 2, 3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했지만 어제 오전 2천여 명이 접속한 상태에서 서버가 다운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부산대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도 잇따라 서버 다운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날이 확연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찬 기온이 감돌겠지만 낮에는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한낮에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낮 동안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닷새째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 건조한 서풍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겠지만 서울과 경기 등 중서부 지역에서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내륙 곳곳으로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나다가 낮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15도, 양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과 함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신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선박 수리기사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선박에 설치된 이동로를 통해 부품을 나르다 변을 당한 건데요. 당시 이동로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든 너비에 추락을 막을 난간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강서구 부산 신항. 바닥에 쓰러진 선박 수리기사 58살 A씨에게 구급대원들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컨테이너 사이 15m 깊이의 공간. 화물선의 컨테이너 고정장치가 고장나 수리를 위해 선박에 설치된 이동 통로를 지나다 발을 헛디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식이 없고요. 골절도 좀 있었고 안전모가 벗겨져 있었어요. 다른 로프 같은 건 없고. A씨는 부산의 한 선박 수리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같은 업체 소속 직원과 함께 50kg가량의 철제 부품을 들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락 당시 이들이 지나다녔던 통로 사진을 입수해 살펴보니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폭 0.5m의 통로엔 각종 철제 부품들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락을 막을 제대로 된 난간 대신 얇은 줄을 설치한 게 전부. 작업자들은 언제든 추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란 튜브같이 되어 있는데 한 50kg가 돼요. 숨을 좁아가지고 옆에 걸려버려요, 이게. 그래서 두 분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경은 선사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 여부와 함께 숨진 A씨 등이 소속된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선박 내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모두 264명, 전년도보다 120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선박 충돌과 전복, 화재 등으로 인한 부상자 수를 모두 더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에 대형 개 한 마리가 나타나 때 아닌 포획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구조된 개는 알래스카 말라뮤트종. 분리대 쪽에 붙어 웅크려 있었기에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집안에서 훈련된 개고 또 이 개가 좀 영리하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 위험성 느끼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인근 마을에서 기르던 개가 주변을 돌아다니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관할구청에 인계했습니다. 지난 13일 한 장애인이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됐다.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는 손편지와 함께 마스크 11장을 기부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뭉클하죠. 감동적이고 좀
도저히 좀 행할 수 없는 좀 그런 게 있죠. 뭔가 좀 진한 그런 감동적. 장애인의 따뜻한 마음이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장림 파출소와 충렬 지구대, 광민 지구대 등에는 하루 만에 110장의 마스크가 기부되는 등 시민들의 연쇄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더 보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기부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충격으로 썬팅 업체에 있던 차 넉 대가 부서졌습니다. 모두 출고를 앞둔 새 차로 가격은 2억 원 안팎입니다. 자동차 판매회사는 고객들에게 다른 새 차를 일단 인도한 뒤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손실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지법 민사 6단독 재판부는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고 고호석 씨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지난해 6월 자신이 위법하게 체포 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2010년 5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생성됐으며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해 시효가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2010년 당시 피해자 개개인이 관련자로 인정받을지 알 수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진구 부암동 진영 사거리에서 5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직진 신호를 착각해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올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스프링 캠프 일정을 연장했던 롯데자이언츠가 전지 훈련을 마치고 오늘 입국합니다. 롯데는 지난 1월 30일부터 48일간의 호주 전지훈련 일정을 마치고 귀국 후 4일간의 휴식을 취한 뒤 오는 21일부터 사직구장에서 다시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캠프 기간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의 5차례 연습 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으며 이번 스프링 캠프 수훈 선수로는 타자 정훈과 투수 정태승이 선정됐습니다. 에어부산이 오는 28일까지 부산, 제주, 김포, 제주 노선을 다시 늘려서 운항합니다. 에어부산은 이 기간 동안 부산, 제주 노선은 매일 왕복 3회에서 5회로, 김포, 제주 노선은 매일 왕복 2회에서 3회로 모두 440편을 운항하며 공급 좌석 규모는 16,280석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 발병 전에는 부산, 제주 매일 왕복 10회, 김포, 제주 매일 왕복 5회 운항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초부터 노선 운항을 줄였습니다. 부산 지역 창업 보육기관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지원기관인 창업보육센터와 부산 테크노파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의 임대료 등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14곳, 입주기업은 260여 개로 평균 넉 달 동안 보육료 20%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날이 확연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찬 기온이 감돌겠지만 낮에는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한낮에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낮 동안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닷새째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 건조한 서풍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겠지만 서울과 경기 등 중서부 지역에서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내륙 곳곳으로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나다가 낮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15도, 양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과 함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